안녕하세요.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목사님. 네. 오늘은 이제 맨날 이걸 저도 하면서도 매 순간 하면서 이걸 그냥 녹음으로 대처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에 그렇죠. 매번 그 생각하죠.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억양과 템포로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네, 알았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지난주에 파격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아주 제가 지금까지 청사막을 3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 인사하면서 죽 같다는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네요. 죽 같다는 압구정 처음이었어요. 압구정 교회. 압구정 저희 좀 너무 이렇게 괴리감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압구정 교회, 홍대 뭐. 교회. 나는 경기도 광주 교회.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속내에 이야기들을 처음 출연이신데도 그냥 속내 이야기들을 술술술술 풀어내 주셔서 저도 상당히 이렇게 솔직담백한 목사인데 순간순간 제가 움찔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람길교회 김동영 목사입니다. 예. 네, 더 스토리처치 김영광 목사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약간 긴장해서 칠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발음이 마이애미 쪽이시네요. 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마이애미 어디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이제 청년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나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직면해서 과연 이걸 지금 어떻게 이렇게 청년교회를 개척된 교회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또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분들 뵀는데요. 예. 이제 학생은 이제 2명 남고 이렇게 3명 남고라고 하셨지만, 이게 깊이가, 그리고 그 크기가 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찬양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흥을 꿈꾸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함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개 목사님 찬양 선곡은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청년 함대라는 팀이 있어요. 청년 함대 팀이. 네, 여선 대단히 전투적이네요. 네, 노래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시간 아주 그냥 유쾌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부흥했냐고 했더니 0.1명 줄었습니다. 0.1명 줄었대요. 이거 뭐야? 이거 표정이 좀 안 좋아졌어요.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바람길 교회는 지금 상황에서 좀 코로나 상황들이 좀 직면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동안?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줌이나 아니면 설교문을 올려주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방법을 최대한 좀 활용을 했었어요. 저희는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부터 숫자에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제자화를 시키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좀 묵상 훈련을 많이 시켜야겠다. 그래서 초기부터 좀 묵상 리더들을 정하고 이 친구들이 좀 예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좀 독특한 방식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주간의 묵상 리더가 선정이 되고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의 묵상을 이끕니다. 단톡방에서. 그러면 제가 그 묵상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설교를 올 때, 그러니까 예배를 올 때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오는데 가끔씩 제가 좀 긴장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묵상 내용이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예 설교문을 써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좀 딴짓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자기들이 준비해온 원고와 뭔가 좀 해석이 다르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봐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오후 시간에 저한테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 코로나19에 그 직면한 이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오히려 저희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어요. 자연스럽게. 또 원체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안 어려워. 우리는 항상 어려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사실 그 검색하는 거 뭐 대단하다.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런 서로 분투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표절이 많이 걸려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 저희 청년 중에는 또 두 친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또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 죽겠네. 죽겠어. 신학생이 아닌데? 네. 오, 이거 대단하다. 저희가 좀 저희 교회를 소개드리면 아까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수평이동을 안 받았다 했잖아요. 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딱 느낌이 들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잘하는 친구들이죠. 아무래도 저희 교회 엘리트들이니까. 친구들 중에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전교 1등들이에요. 거의 그렇겠죠. 네, 서울 그러니까 올라오니까요. 학생 능력들이 굉장히 좋다. 그건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얘기를 하면 두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활성화되고 좋았는데 가리 갈수록 제 밑바닥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서도 본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분이 또 저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요. 거기 대학원 졸업하셨나요? 네, 대학원 졸업하시고 뭐 아주 뭐 장난 아니죠. 그럼 지금 청년은 몇 명, 이렇게 교회는 몇 명 정도 지금 계신 거예요? 저희가 뭐 청년들이 들고 나고를 많이 해요. 그렇겠죠. 저희는 하니까. 또 이렇게 정식 성도로 등록시켜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멤버십화를 하시군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들이 올해 한 가정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진짜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이 정도면은 밑바닥에서 딱 시작을 한 케이스들 중에서는 고군분투 하면서 그래도 잘 또 이렇게 그걸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더 스토리 처치는 지금 1년 6개월 됐잖아요. 네. 더 스토리 처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네. 지금 코로나 맞이해서 보니까 카카오 그 라이브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단톡방 안에서 초대해서 카카오 그렇게 라이브로. 네, 카카오 라이브로. 네, 3월부터 4월 두 달간 진행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지난주 코로나 사태가 좀 안 좋아져서 이번 주에 다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죠.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보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그 친구들이 듣고 있나.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막 치킨 뜯으면서 설교 듣고 있고. 그렇죠. 뭐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인증샷 보내라. 너 옷은 입고 있냐? 옷은 입고 있냐?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좀 익숙한 것 같았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오히려. SNS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막 기도하면 친구들 댓글로 아멘 쏘고. 그러면서. 오히려 강단에 설교할 때 이 친구들 잘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댓글로 반응하니까 오히려 너무 분명해요. 이 친구 아멘 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훨씬 가까이서 소통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프라인에서 서로 좀 이렇게 만나지 못한 그 부분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오프라인 모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또 다른 또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그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억지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다 영상 전문가 돼야 되고, 막 편집해야 되고, 그럼요. 막 해야 되고. 유튜브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없으면 답이 없죠. 이거 뭐 많이 좀 준비되어진 상태고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니까 그래도 아니 그 바람길 교회는 그래도 꾸준하게 한 5년 정도 멤버십이 그래도 이렇게 전통 교회가 흘러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가 있어도 좀 흔들림 없이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더 스토리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되면 더 좀 힘들거든요. 좀 집중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코로나를 좀 이렇게 맞게 되면서 특히 개척교회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느꼈어요. 전통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가는 교회와 막 시작하는 교회의 타격? 그래서 그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아하. 더 스토리 처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단톡방을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내보낼 분들 내보내고. 네, 내보내기보다는 떠나가실 분들은 떠나가시고. 네, 감히 좀 1년여간 지나고 보니까 서로 이 교회가 맞는지 또 개척교회와 또 기존 교회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빠지고 싶은데 너무 태가 나고 그렇죠. 목사님 표정이 너무 보이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좀 1년여 지나고 나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신 묻고 또 편하게 다른 교회 좀 맞는 교회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라 해가지고 그런 계기를 줬고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이야기로 개척을 다시 시작했죠. 진짜 사연 많은 교회네요. 저 김동영 목사님이 사연 많은 교회라고 맨 첫 주에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근데 더 스토리 처음 딱 그러다 척 떠오르는 게 사연이 많겠구나. 김윤경 목사의 사역에 그 성도들의 사역이 더해지면 사연이 더해지면 어떤 거죠? 사연들이 나올까. 근데 또 그 사연들이 나중에 또 들으면 굉장히 좀 우리가 그 익히 알고 있는 많은 그 대표적인 간증 사례처럼 또 그렇게 교회가 그 사연과 사연이 모여서 또 단단한 그런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이거 포장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두 번째 찬양 듣고 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에게 할 말이 있어. 두 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What is your dream? 이라는 거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찬양 듣고 올게요. 구세군인 청년들이 불러요. 제목이 What is your dream이에요.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와, 김영광 목사님 대단히 갑자기 이렇게 지금 막 얼굴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얘기가 있어서 할 말이 중간에 있어요. 끊고 바로 두 번째 찬양을 들어가지고 하세요.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저 교회 이름을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남의 교회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친구네. 그래서 남의 교회 이름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좋은 친구예요. 딱 보니까 명확한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잖아요. 사연 많은 교회에 대한 동감이 되세요? 네. 느낀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선배님들 계시니까 개척을 다시 하면서 이름을 바꿔야 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과 관련돼서는 해줄 말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이름. 제가 지금 그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더불어 푸른 교회. 그래서 내가 더불어민주당 교회를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할 때 그래 더불어 푸른 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텐데 아마 분명히 총선이 되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름 또 바꿀 거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쪽만 이름을 계속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을 안 바꾸고 총선을 대승을 하여서 야, 그래서 지금 축하드립니다. 고민이 있어요. 저도. 교회 이름을 더불어 그 다음 이름을 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더불어 민주교회 막 이런 민주당 교회 막 이런 거. 이정호 선생님 메일 주소는 또 민주로 시작하시거든요. 그렇군요. 빼다 바꿀 수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불어고 메일은 민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닌데. 학생운동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요.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은 아니에요.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의도한 바는 아니나 이게 그렇게 되나. 갑자기 땀이 나네. 되게 합리적 의심이 되는. 아니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작한 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름 바꾸지 말라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더 좋은 사연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걸로. 책을 쓰세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교회. 이렇게. 그렇지. 약간 그래서 약간 패러디해서. 뭐 그 있잖아. 패러디잖아요. 패러디를 하세요. 그래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교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네요. 저랑 따로 만나시죠. 저를요? 개 목사님이 별로 저렇게 저를요? 이 놀라는 스타일은 아닌데. 당황하시네요. 지금 약간 당황하셔. 두 분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때요? 저 지금 김동현 목사님은 또 사실 카페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명지대에서. 명지대에서요? 네, 이제 일단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처음에 좀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을 때 저는 사실 청년 사역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새로운 교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기존의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많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겠다라는 정말 그 말은 되지만 말도 되지 않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 당시에 딱 좀 뭔가 맞아떨어지게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좀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교를 사역했던 교회가 제가 청년 예배를 처음 갔는데 3주 동안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 예배가 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다시 청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우연찮게 방송이 소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청년 사역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오셨구나. 이제 좀 많이 그런 저희가 겪고 있던 그 고민들을 좀 많이 나눴죠. 그러면서 또 청년들도 또 많이 찾아오게 되고 또 제가 코칭을 해요. 그래서 진로 코칭하고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이제 그걸 알고 또 청년들이 저를 또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카페가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용인의 명지대학교 캠퍼스에 그 자리가 하나 났어요. 사랑교회 집사님께서 하시다가 좀 어렵다. 그래서 딱 이제 다음 하실 분들을 찾고 계셨는데 저희가 가봤는데 장소도 꽤 넓고 거기서 이제 뭐 세미나나 프로그램도 주최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장소였고 그래서 청년들을 좀 쉽게 접근하려고 그 카페에서 시작하면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말 못할 그 어려움들과 그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또 생각나네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야, 아니 카페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찌됐든 운영은 돼야 되잖아요. 유지는 돼야 되고. 그죠. 뭐 큰 이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유지는 돼야 되는데 그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는 대학 안에 있어서 또 기숙사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지가 되는 건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그 텃세들 기독교 단체들과 그 안에 있는 또 그게 명지대학교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 안에 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네요.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의 청년이 1%밖에 안 된다는 시대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함께해서 미래를 같이 고민해주고 또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자 될 수 있는 삶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잘해왔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부딪힘도 많고 어려움들이 많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만으로도 사역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죠. 아니, 김영건 목사님도 맨 처음에 이 친구 김동영 목사님이 이렇게 딱 카페 교회 하고 막 이렇게 사역하고 그럴 때에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네, 지켜봤죠.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일단은 먼저 개척한 친구가 있어서 이러저래 가정이 깨질 위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일단은 지켜보면서 이런 위기들이 있구나 미리 알아서 좋았는데 알았는데도 죽겠다. 그런데 좀 카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봤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하자면 현실적으로는 카페가 쉽지는 않구나. 특히 이 친구는 강의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역들을 많이 해나가는데 시간이 묶이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니 김영강 목사님도 맨 처음에 시작은 지금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법원 쪽 뭐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시작은 거기 홍대에서 했고요. 법원은 그냥 제가 신회를 따로 신회를 따로 하는 거고. 지금 홍대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럼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세요? 임대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뭐 굳이 이제 금액은 안 밝히셔도 되고요. 밝혀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30만 원. 와, 정말. 이 친구는 마음껏 쓰라고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만났고 저는 30만 원도 저렴한 편이지만 원래 건 아니죠. 원래
후원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가 예. 1년 만에 끊어지고 예. 코로나 만나고 코로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와서 물질적으로 힘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청년들이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오히려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좋던데. 그래도 저는 카페 하면서 빚만 이러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페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야, 이 스토리가 계속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벌써 우리 2주째 시간이 끝났어요. 끝났어. 시간이 너무 빨리 그래서 가는데. 이제 확 이분들을 가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분들 또 오셔야 돼, 홍대에서.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이분들을 무조건 모시고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토크 청사막, 오늘도 바람길교회 김동영 목사님 그리고 더 스토리 처치의 김영광 목사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야, 다이나믹하네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